악마의 발,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나는 가깝고 오랜 친구 셜록과 함께한 미스터리한 경험과 흥미로운 추억에 대한 기록을 이따금씩 남기며 살았지만 셜록이 대중의 관심을 피한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그 기록들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둡고 냉소적인 성격 때문에 그에게 있어 대중의 찬사는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었고, 성공적인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정보 관계자에게 실제 자료를 넘기고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모은 표정을 지으며 관계자가 말하는 잘못된 축하를 듣는 것보다 그를 신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친구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사건의 기록 중 몇 가지만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모험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는 언제나 분별력과 무거운 입이 필요한 특권이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홈즈에게 전보를 받고 나는 상당히 놀랐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는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코널의 공포에 대해서도 알리지 그래? 내가 맡았던 사건 중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지. 무엇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그로 하여금 그 사건을 떠올리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상한 기분이 발동해 내게 다시 그 일을 얘기하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앞서의 제안을 뒤집는 전보를 보내기 전에 나는 서둘러 그 사건의 정확한 세부 내용이 담긴 기록들을 찾아내 독자들에게 그 전말을 공개하려고 한다. 1897년 봄, 강철 같던 홈즈가 지속적으로 무리해서 일을 한 탓에 건강상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증상들은 홈즈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악화된 듯 보였다. 그해 3월, 할리 가에 무어 에이거 박사는 유명한 사립 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피하고 싶다면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완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침을 셜록 홈즈에게 내렸다. 그가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홈즈를 만났는지는 이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내 친구는 몸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영구적으로 탐정 일을 못하게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른 봄, 코널 반도 끝자락에 있는 폴드만 근처의 작은 별장에서 지냈다. 그곳은 특별한 장소였고 내 환자의 어두운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우리의 작고 하얀 집은 풀이 우거진 곳 위에 높이 솟아 있었다. 우리는 창문으로 마운트만의 불길한 반원형의 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검은 절벽과 파도가 밀려오는 암초가 있는 그곳은 수없이 많은 선원들이 생을 마감한 곳이었다. 하지만 북풍이 불어올 때면 그곳은 고요하고 안전한 곳으로 변해 폭풍우를 맞은 배가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쳤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맹렬한 강풍, 질질 끌리는 닷, 바람이 부는 쪽 해안, 그리고 거품을 일으키는 것엔 파도가 도발하는 마지막 전투가 다가온다. 현명한 항해사라면 그 사악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 할 것이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육지 쪽도 바다만큼이나 침울했다. 그곳은 고독하고 칙칙한 황무지였고 옛 마을의 터를 표시하는 교회탑이 이따금씩 보일 뿐이었다. 황무지 곳곳에는 완전히 사라진 종족의 흔적들이 있었고 돌로 만들어진 기괴한 기념물, 시체들이 불에 탄 잔재를 담고 들쑥날쑥 솟아오른 흙무더기. 선사시대의 분쟁을 암시하는 기이한 흙과 바위의 건축물의 흔적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잊혀진 민족들의 불길한 분위기와 함께 그곳의 화려함과 신비로움은 내 친구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는 많은 시간을 황야에서 오랜 산책과 고독한 명상을 하며 보냈다. 고대 코너로 또한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 언어가 칼데아어와 유사하며 페니케아 주성 문명과 교역상들을 통해 전해졌다고 추측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언어학에 관한 책의 집필을 위탁받았고 그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게는 슬프고 그에게는 진심으로 기쁜 일이 생겼다. 심지어 꿈의 땅에서도 바로 그 문 앞에서 더 강렬하고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하며
그리고 한없이 더 신비한 문제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 그 사건은 런던에서 우리가 만났던 어떤 사건들보다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소박한 생활과 평화롭고 건강했던 일상이 급작스럽게 방해꾼을 만났고 우리는 코널뿐 아니라 영국 서부 전역에서 최고의 흥분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런던 언론에서 전달한 기사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많은 독자들은 그 당시 코널의 공포라고 불렸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할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전할 것이다. 나는 흩어져 있는 탑들이 우리가 있었던 코널 지역 마을의 터를 표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중 제일 가까운 곳은 트레다닉 울라스라는 마을이었는데 고대에서 시작된 이끼가 자라 덮여 있는 교회 주변에 수백 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의 교구 목사인 라운드에이 씨는 고고학자였고 홈즈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뚱뚱하고 상냥한 중년 남성인 그는 상당히 방대한 지역 전설을 수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초대로 우리는 목사관에서 차를 마셨고 노총각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신사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도 알게 되었다. 그는 목사관에 딸린 제멋대로 생긴 큰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빈약한 경제적 상황에 보탬이 되어 주었다. 총각인 목사는 마르고 어두운 얼굴에 안경을 쓴 하숙인과 공통점이 거의 없었지만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다. 하숙인은 실제로 신체적인 기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잠깐 방문하는 동안 목사가 수다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의 하숙인은 이상하게 말수가 적었고 슬픈 얼굴을 한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앉아 곰곰이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3월 16일 화요일 아침 식사 직후 우리가 거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황무지에서의 당일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왔다. 홈즈 씨. 목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밤에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시기에 홈즈 씨가 이곳에 계신 것을 신의 특별한 섭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전체를 통틀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니까요. 나는 경계의 눈빛으로 내 친구의 요양을 방해하려는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홈즈는 담뱃대를 빼고 사냥꾼의 외침을 들은 늙은 사냥개처럼 의자에 앉았다. 그가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고 떨고 있는 방문자와 불안해하는 그의 동료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는 목사보다 침착했지만 마른 손이 경련하며 검은 눈이 밝게 빛나는 것으로 보아 목사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그가 목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모티머 씨가 먼저 발견하고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되신 것 같으니 모티머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죠. 홈즈가 말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은 듯한 목사와 그의 옆에 격식을 갖춰 차려입은 그의 하숙인을 흘끗 보았다. 홈즈의 간단한 추리에 놀라는 그들의 표정을 보자니 내게 흥미로움이 솟아났다. 제가 먼저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말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트레게니스 씨에게 상세한 부분을 듣는 것이 나으실지 아니면 이 의문의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야 할지 판단해 주시죠. 여기 이 친구는 어제 저녁 그의 두 형제 오웬과 조지 그리고 누이 브렌다와 함께 트레다닉 와르타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황무지에 있는 오래된 돌십자가 근처의 저택이죠. 그는 멀쩡한 상태로 그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카드게임을 하다가 10시가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리처드 박사의 마차를 만났고요. 리처드 박사는 트레다닉 와르타에서 온 아주 긴급한 호출을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도 물론 박사와 같이 갔습니다. 그가 트레다닉 와르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형제와 누이는 그가 집을 나왔을 때의 상태 그대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카드들이 여전히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비추던 촛불들은 모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누이는 시체가 되어 돌처럼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두 형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 그녀의 옆에 앉아 웃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와 정신이 나간 두 남자 모두 공포에 잔뜩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끔찍하게 만드는 공포였죠. 집에는 늙은 요리사이자 가정부인 포터 여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깊이 잠에 들어 밤중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둑 맞거나 어지럽혀진 물건도 없었고 한 여자는 죽게 만들고 두 남자는 정신이 나가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홈즈 씨. 저희가 이 사건을 밝혀내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홈즈를 어떻게든 구슬려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우리 여행의 목적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표정과 찌푸린 눈썹을 보자마자 내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 이상한 드라마에 빠져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얼핏 보면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일 겁니다. 라운드 A 목사님, 그곳에 직접 가보셨나요? 아니요, 홈즈 씨. 트레게니스 씨가 목사관으로 와서 내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홈즈 씨에게 상의하려고 이곳으로 바로 달려왔고요. 그 비극이 일어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내륙 방향으로 2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걸어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관찰해보니 솔직하게 드러나는 목사의 감정보다 그의 통제된 흥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을 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홈즈를 보며 앉아 있었고 가녀린 두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다. 가족에게 닥친 끔찍한 사건에 대한 목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창백한 입술이 떨렸고 검은 눈동자는 그 장면의 공포를 반영하는 듯했다. 뭐든 물어보세요, 홈즈 씨.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진실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홈즈 씨,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 형 조지가 저녁을 먹고 휘스트 카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9시 즈음에 게임을 하려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10시 15분 즈음 제가 집에 오려고 일어났어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는 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누가 당신을 배웅했죠? 포터 부인이 잠들어 있었기에 저는 혼자 나왔어요. 나오면서 복도 문을 닫았고요. 형과 동생, 누이가 앉아있던 곳의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블라인드는 내려 있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문이나 창문이 그대로였고 낯선 사람이 집에 왔었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질려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그곳에 그냥 앉아 있기만 했고 브렌다는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겁에 질려 죽어 있었죠. 그 방에서 본 광경을 평생 머리에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사실들은 분명 놀랄 만하네요. 홈즈가 말했다. 트레게니스 씨, 당신 스스로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일은 뭔가 사악한 악마의 소행인 것 같군요. 홈즈 씨, 사악합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외쳤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에서 이성의 빛을 앗아간 뭔가가 그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의 모략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홈즈가 말했다. 만약 이 사건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면
제 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능한 자연법칙에 기댄 설명을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트레게니스 씨, 형님과 동생, 누이분은 함께 살았고 트레게니스 씨는 집이 따로 있었으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신 거겠죠? 맞습니다, 홈즈 씨. 지난 일이고 해결된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 가문은 레드루스의 주석 채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 우리 사업을 매각하게 됐어요. 물론 충분한 돈을 받고 넘겼어요. 재산 분할에 대한 감정 문제로 저와 형제들 사이에서 한동안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 용서하고 과거는 모두 잊었고 요즘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낸 저녁을 돌이켜보면 이 비극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기억에 남는 일이 뭐라도 있을까요? 트레게니스 씨,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단서든 제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의 기분이 평소 같았나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을 잘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이었나요?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보인 적이 있나요?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모티머 트레게니스는 잠시 동안 진지하게 생각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제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카드 게임에서 제 파트너였던 형 조지는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제 어깨 너머를 유심히 쳐다보길래 저도 뒤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잔디밭에 덤불 정도는 보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잠시 저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에게 뭘 보는 거냐고 물었더니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기이한 것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하셨나요? 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럼 아무런 불길한 예감 없이 집을 나오신 건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트레게니스 씨가 오늘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소식을 듣게 되셨는지 명확하지 않군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보통 아침 식사 전에 산책을 합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막 시작하려는데 리처드 박사의 마차와 마주쳤습니다. 포터 부인이 심부름꾼을 통해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올라타 함께 우리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진 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촛불과 벽난로의 불은 몇 시간 전에 다 타버린 것이 틀림없었고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던 겁니다. 리처드 박사는 브렌다가 죽은 지 최소 6시간은 지났다고 말해줬어요.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브렌다는 그 표정을 하고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걸치고 누워 있었어요. 조지와 오웬은 원숭이들처럼 노래를 조금씩 부르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기 끔찍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고 리처드 박사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기절하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도 거의 죽을 뻔했지요. 놀랍군요. 아주 놀라워요. 홈즈가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트레다닉 와르타 저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나 특이하다고 생각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첫날 아침의 조사는 우리의 수사를 진척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가장 불길한 인상을 남긴 사건으로 낙인 찍혔다. 비극이 일어난 장소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도중 마차가 덜컹거리며 우리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려 그 마차가 지나가도록 우리는 옆으로 비켜섰다.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땐 나는
닫힌 창문을 통해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사람이 웃으며 우리를 노려보는 것을 언뜻 보았다.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던 그 눈빛이 무서운 환영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제 형과 동생입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입술이 하얗게 변하며 외쳤다. 헬스턴 시내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굉음을 내며 나아가는 검은 마차를 보았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괴상한 운명을 만나게 된 그 불길한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은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넓고 밝은 저택이었고 어느새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눈에 띄었다. 거실 창문이 정면에 있었는데 모티머 트레게니스에 의하면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한순간에 완전한 공포감에 몰아버린 사악한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홈즈는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화분과 나무 사이를 걸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가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 물주전자에 걸려 넘어져 내용물을 뒤엎었고 우리 발과 정원끼리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다. 집에 들어가자 늙은 코널 출신의 가정부 포터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하녀인 어린 소녀와 함께 트레게니스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홈즈의 모든 질문에 흔쾌히 대답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최근 며칠 사이 그녀의 주인들은 모두 기분이 아주 좋았고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명랑하고 활달한 모습은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식당으로 들어갔고 식탁에 둘러앉은 끔찍한 남매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기절했다. 그녀는 정신을 회복한 이후 창문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큰 길 쪽으로 달려가서 농장 사내를 보낼 의사를 불렀다. 죽은 브렌다는 위층 침대에 있다고 하면서 원한다면 그녀를 직접 보라고 말했다. 모티머의 형과 동생을 정신병원 마차에 태우는 데는 4명의 힘센 남자들이 필요했다. 포터 부인은 그 저택에서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했고 바로 그날 오후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시체를 보았다. 브렌다 트레게니스 양은 중년이 다 되었음에도 매우 아름다운 소녀 같았다. 그녀의 어둡고 선명한 얼굴에서 풍기는 미모는 죽은 후에도 뛰어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가진 마지막 감정인 공포의 경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침실에서 시체를 확인한 우리는 그 이상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실로 내려갔다. 밤사이 불에 그을린 재가 벽난로 안에 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불에 타 녹아내린 양초 4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다. 의자들은 다시 벽 쪽으로 옮겨져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전날 밤과 같은 상태였다. 홈즈는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거닐었고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 보기도 하고 의자를 끌어당겨 위치를 재구성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시험해 보았고 바닥과 천장, 벽난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입술이 꼭 다무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만약 그가 그런 표정을 지었다면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어젯밤 왜 벽난로에 불을 피웠죠? 그가 물었다. 당신의 형님과 누이는 이런 봄날 저녁, 이렇게 작은 방에서 항상 불을 피웠나요? 모티머 트레게니스는 전날 밤이 춥고 습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후 불을 피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홈즈 씨? 그가 물었다. 내 친구는 웃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자네가 자주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비난했던 나의 담배 중독을 아무래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숙소인 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요. 트레게니스 씨, 수집한 정보들을 되짚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당신과 목사님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홈즈는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다가 우리가 폴트의 별장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을 열었다.
그는 흔들의자에 허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초췌하고 금욕적인 얼굴은 담배 연기의 소용돌이 속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희미하게나마 검은 눈썹은 아래로 처졌고 이마는 움츠러들고 멍한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담배 파이프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안 될 거야, 왓슨.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절벽을 따라 같이 걸으면서 부싯돌 화살을 찾자.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보다 그게 더 쉽겠어. 충분한 재료 없이 뇌가 작동하게 하는 건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리는 같아.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이지. 바다의 공기와 햇살, 인내심. 왓슨,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야. 자, 침착하게 우리 역할을 정리해보자, 왓슨. 그는 절벽을 따라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될 때 퍼즐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일단 우리 둘 다 인간의 일에 악마의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 전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시작하자고. 아주 좋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지?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가 가족의 집을 떠난 직후에 사건이 일어났어.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지. 그가 떠난 지 몇 분 안에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어. 카드들이 여전히 탁자에 놓여 있었거든. 그들이 평소에 자는 시간은 이미 지났고.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바꾸거나 의자를 뒤로 밀어 정리하지 않았어. 다시 얘기하면 사건은 그가 떠난 직후에 일어났고 어젯밤 11시 이전이었던 거야. 다음 단계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집을 떠난 후에 동선을 확인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지. 이걸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의심의 여지도 없어. 자네만큼 내 방법을 안다면 물론 자네는 내가 물뿌리개를 사용하는 다소 어설픈 편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 방법으로 다른 방법보다 더 확실히 모티머의 발자국을 채취할 수 있었지. 축축한 모래길에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았으니까. 자네도 기억하다시피 어젯밤에도 바닥이 축축했으니 모티머의 발자국 표본을 미리 따낸 상태에서 그가 갔던 길을 추적해서 동선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 그는 목사관 쪽으로 재빨리 걸어간 것 같아.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어떤 외부인이 카드게임을 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그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공포스러운 인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 포터 부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해도 돼. 그녀는 확실히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누군가 정원 쪽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걸 보여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게 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그쪽 방향을 의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자기 형이 정원에서 본 움직임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야. 비도 오고 흐리고 어두운 밤이었으니 뭔가를 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있는 일이야.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계획했다면 자기 얼굴을 보이기 위해 유리의 얼굴을 가까이 대야 했을 거야. 이 창문 밖에는 1미터가 폭을 가진 꽃 울타리가 있는데 발자국은 없어. 그럼 외부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끔찍한 인상을 남겼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면서도 정교한 시도를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지 못했어. 왓슨, 우리의 어려움이 뭔지 알겠어? 어려운 것이 너무 분명하네. 나는 확신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해결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가 가진 광범위한 기록집을 보면 이번 사건만큼이나 애매했던 사건들이 있을 거야.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잠시 이 사건을 미뤄두고 원시인들의 흔적을 찾는 데 남은 아침 시간을 쏟아보자고. 내가 내 친구의 정신분리 능력에 대해 언급했을지도 모르지만 코널에서의 봄날 아침보다 더 그곳에 대해 궁금했던 적은 없었다. 그는 그날 2시간 동안 켈트 문화와 화살촉, 유물들의 파편 조각들에 대해 아주 가볍게 담론을 펼쳤다. 그는
마치 자신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불길한 미스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고고학적 지식에 대해서 말했다. 오후에 우리 별장으로 돌아와 보니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그 방문객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몸집과 매 같은 눈과 매 같은 코를 가진 주름진 얼굴, 우리 오두막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턱수염, 금빛 가장자리의 창백한 입술, 입술 안쪽은 담배 중독으로 인한 니코틴 얼룩까지.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에서만큼이나 영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 가진 특징이었다. 다시 말해 위대한 사자 사냥꾼이자 탐험가인 리온 스턴데일 박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독특한 개성이었다. 우리는 그가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황무지 길가에서 키가 큰 그의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가 모험과 여행을 쉬는 중간중간 보샹 아리안스의 외로운 숲속 한가운데 있는 작은 단층 주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은둔을 즐기는 그의 성격 때문임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과 지도 속에서 소박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웃들의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홈즈에게 이 의문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진전이 있었냐고 간절한 목소리로 묻는 것을 듣고 놀랐다. 이 지역 경찰이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폭넓은 경험에서 타당한 설명을 제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는 이 지역의 많은 장소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트레게니스 가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코널 출신이신데 그래서 어머니 쪽으로는 그들은 먼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이상한 운명은 물론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플리머스까지 갔지만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수사를 돕기 위해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홈즈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이유 때문에 이번 배를 포기한 겁니까? 다음 배를 탈 겁니다. 세상에, 진정한 우정이네요. 내 친척이니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어머니의 사촌이니까요. 당신의 짐은 배에 있었나요? 일부는 실었지만 큰 짐은 호텔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플리머스 조간 신문에 실릴 수 없었을 텐데요. 신문에서 본 게 아닙니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탐험가의 수척한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질문이 많군요, 홈즈 씨. 제 일이니까요. 스턴데일 박사는 애써 주름진 얼굴에 평정심을 되찾았다. 숨길 마음은 없습니다. 내게 전보를 보낸 사람은 이 지역 목사 라운드헤이 씨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먼저 물으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결책은 찾지 못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네요. 혹시 당신의 의심이 어떤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럼 시간 낭비를 했군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 유명한 탐험가 박사는 우리 별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홈즈가 그를 따라갔다. 저녁에서야 그가 돌아왔는데 그는 초췌한 얼굴로 느릿느릿 걸어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전보를 흘끗 보더니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왓슨, 플리머스 호텔에서 온 전보야. 그가 입을 열었다. 리온 스턴데일 박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보를 보냈거든. 호텔의 이름은 라운드헤이 목사가 알려줬어. 그가 실제로 어젯밤을 그곳에서 보냈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기로 오는 동안 짐의 일부는 아프리카로 보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왓슨? 그는 이번 사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군. 맞아, 진지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실타래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 왓슨, 힘내자고. 아직 정보가 우리 손에 다 들어오지 않은 게 확실하거든. 모든 정보를 얻게 되면 우리 어려움도 해결될 거야. 홈즈의 말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얼마나 이상하고 불길해서 수사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열어줄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침에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위를 보니 이른 마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마차는 우리 문 앞에 멈춰 섰고 우리의 친구 라운드의 목사가 마차에서 뛰쳐나와 우리 정원으로 뛰어왔다. 홈즈는 이미 옷을 입고 있은 상태였고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내려갔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내뱉었다. 우리는 악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홈즈 씨. 가엾은 제 교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다. 사탄이 활개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악마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는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춤을 추듯 움직였는데 그의 잿빛 얼굴과 놀란 눈이 아니었다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가 끔찍한 소식을 불쑥 말했다. 모티머 트레게니스 씨가 지난 밤 사망했어요. 그의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겁니다. 한순간에 힘이 솟은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저희 둘 다 마차에 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왓슨, 아침 식사는 미뤄야겠어. 라운드 A씨, 저희가 필요하시겠네요. 일이 잘못되기 전에 서둘러 주세요. 하수기는 목사관 별채의 방 2개를 사용했는데 아래 위로 있는 방이었다. 아래에는 큰 거실이, 위에는 침실이 있었다. 그 방은 모두 창문까지 올라오는 크로켓 잔디밭을 바라보는 위치였다. 우리가 의사나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이제 안개 낀 3월 아침에 우리가 본 그 광경을 정확히 묘사해 보겠다. 그 광경은 내 머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 방의 분위기는 끔찍하고 우울하며 답답했다. 처음 들어온 하인이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앙 테이블에 있는 램프가 불빛을 내며 연기를 뿜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옆에는 죽은 남자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가는 수염이 얼굴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고 안경은 이마까지 올라가 있었다. 어둡고 야윈 얼굴은 창문 쪽을 향해 있었으며 죽은 여동생과 같이 공포에 휩싸여 뒤틀린 모습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죽은 것처럼 팔다리가 경련을 일으켜 비틀어진 채였고 손가락은 뒤틀려 있었다. 급히 입은 흔적이 있기는 했지만 옷은 다 입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아침 일찍 비극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치명적인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홈즈에게 닥친 변화를 봤다면 그의 침착한 모습 속 뜨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긴장하며 민첩해졌고 눈은 빛나고 표정은 결연했다. 그리고 그의 손발은 움직이고 싶어하며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잔디밭에 나갔다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거실을 둘러보았다가 침실로 올라갔다. 노련하게 사냥감의 냄새를 쫓는 늠름한 폭스하운드처럼 덮인 천과 구석을 모두 살폈다. 그는 침실에서 재빨리 창문을 찾아내어 창문을 열었다. 흥분할 만한 새로운 동기가 생겼는지 홈즈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흥미와 기쁨의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고 열린 창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뛰어내렸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냥감을 코앞에 둔 사냥꾼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평범하게 놓인 램프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각 부분의 크기를 꼼꼼히 재기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돋보기로 굴뚝의 윗면을 덮고 있는 활석 보호판을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그 위에 붙어있는 재를 긁어내어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의사와 경찰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목사에게 손짓했고 우리는 모두 잔디밭으로 나갔다. 제 수사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라운드 A씨, 저는 이곳에 남아서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관에게 제 격려 인사를 반드시 전해주시고 침실 창문과 거실 램프에 집중하라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이 암시하는 바가 있고 함께 보면 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경찰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저희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왓슨,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경찰은 사립 탐정의 간섭에 붕괴했을 수도, 수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 이틀 동안 경찰 쪽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홈즈는 우리 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꿈을 꾸며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시골길을 거닐며 보냈다.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 그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비극이 일어난 날 아침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방에서 타버린 램프와 같은 제품을 샀다. 그리고 목사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기름을 램프에 채웠고 램프가 다 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신중히 측정했다. 그가 한 또 다른 실험은 더 불쾌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실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왓슨, 우리가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관통해서 공통적으로 닮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걸 자네도 기억할 거야. 어느 날 오후 그가 말했다. 바로 각각의 사건에서 방의 분위기가 그 방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야.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자기 형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방에 들어오던 의사가 의자에 주저앉았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잊은 거야? 글쎄, 자네가 기억한다고 믿어. 가정부였던 포터 부인 역시 그 끔찍한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절했고 그 후에 창문을 열었다고 말한 것도 기억할 거야. 두 번째 사건인 모티머 트레게니스 사망 사건에서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인이 창문을 열어놨음에도 방 안에서 느껴졌던 끔찍한 답답함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조사해보니 그 방에 들어갔던 그 아이는 너무 아파서 일찍 자신의 침실로 가버렸더군. 왓슨, 자네는 이 사실들이 아주 암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야. 두 사건 모두 공기에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또 두 사건 모두 연소의 흔적이 있었어. 첫 번째 경우는 벽난로의 불이었고 두 번째는 램프였지. 불이 필요했지만 벽난로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램프에 불을 붙였어. 사용된 기름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지. 램프도 대낮에 한참 지나서야 켜졌어. 왜일까? 분명 불타는 것과 답답한 공기, 그 불행한 사람들의 관계 혹은 죽음이라는 세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건 확실해. 그렇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우리는 그게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에서 이상한 독성 효과를 유발한 무언가가 연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아주 좋아. 첫 번째, 트레게니스 가족의 사건에서는 그 물질이 벽난로의 불 속에 있었어.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벽난로에서 불이 타면서 어느 정도 연기가 자연스럽게 굴뚝까지 올라갔을 거야. 따라서 증기 배출이 적었던 두 번째 사건보다 독성 효과가 적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결과를 봤을 때도 알 수 있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더 민감한 여자만 죽었고 나머지 남자 두 명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정신착란을 보였으니까. 그게 분명 그 물질의 첫 번째 효과일 거야. 두 번째 사건의 결과는 완전한 죽음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연소에 의한 독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봐야겠지. 이러한 추론을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방을 둘러보며 그 물질의 잔해를 찾아봤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곳은 램프의 선반이나 갓 또는 지붕 굴뚝의 활석 보호판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얇은 잿더미가 많이 보였고 가장자리에는 아직 타지 않은 갈색 가루가 약간 남아 있었어. 자네도 알아차렸겠지만 나는 그중 반을 봉투에 담아왔어. 왜 반만 담아왔어, 홈즈? 친애하는 나의 친구, 왓슨, 나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내가 찾은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도 남긴 것이지. 그 독성 물질이 활석 보호판 위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경찰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지만 있다면 찾아낼 거야. 왓슨, 이제 우리는 램프를 켤 거야. 하지만 이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두 인물의 일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잊지 말고 창문을 열어야겠지. 자네는 열린 창문 가까이에 있는 알라 기자에 앉아. 이 일에서 발을 빼겠다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끝까지 같이 해줄 거지? 나는 내 친구 왓슨을 알지? 이 의자는 자네 의자 맞은편에 놓을게. 그래야 우리가 독성 물질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마주 볼 수 있을 거야. 문은 약간 열어둘 거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보다가 증상이 심상치 않아 보이면 실험을 끝낼 거야. 다 이해했어? 그럼 봉투에서 남은 가루를 꺼내서 타고 있는 등불 위에 올려놓을게. 자, 왓슨, 이제 앉아서 상황을 기다려보자고. 머지않아 반응이 나타났다. 의자에 앉자마자 짙은 사향이 났고 미묘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그 냄새를 처음 맡자마자 내 뇌와 상상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 짙고 검은 구름이 내 눈앞에 소용돌이쳤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이 구름 속에 막연하게 끔찍하고 괴물 같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모든 것이 잠복해 있다고 머릿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막연한 형체들이 어둡고 짙은 뭉게구름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헤엄쳐 다녔는데 그 형체들은 저마다 위협과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문턱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날려버릴 것 같았다. 차가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머리카락이 솟구치고 눈이 튀어나오고 입은 벌어졌으며 혀는 마른 가죽같이 느껴졌다. 내 머릿속의 혼란은 분명 뭔가 툭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멀리 나와 동떨어진 곳에서 쉰 울음소리가 들려와 내 목소리인지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동시에 나는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다가 절망의 구름을 뚫고 나왔다. 바로 눈앞에서 홈즈의 새하얗고 경직되고 공포에 질린 얼굴이 살짝 보였다. 최근 며칠 사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봤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들었고 힘이 생겼다. 나는 의자에서 뛰쳐나와 두 팔을 홈즈의 몸통에게 둘렀고 우리는 휘청거리며 문 밖으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잔디밭에 몸을 내동댕이치고 나란히 누웠다. 우리를 집어삼킨 지옥 같은 공포의 구름을 뚫고 나오는 찬란한 햇살만 느껴졌다. 그러다가 천천히 주변 풍경이 안개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평화와 이성을 되찾았다. 우리는 풀밭에 앉아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우리가 겪은 그 엄청난 경험의 마지막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 서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 왓슨. 홈즈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에게 너무 큰 신세를 졌어. 고맙고 미안해. 자기 자신에게 행하기에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실험이었어. 게다가 친구에게는 더더욱 그랬어. 정말 너무 미안해. 알잖아. 홈즈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본 나는 감정을 담아 대답했다. 자네를 돕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이야. 그는 곧 반은 유머있고 반은 냉소적인 평소 모습으로 돌아갔다. 친애하는 왓슨, 우리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만들 필요는 없지. 그가 말했다. 솔직한 관찰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무모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거야.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는 오두막으로 달려들어가더니 타고 있는 램프를 가지고 나와 있는 힘껏 가시덤불 두 쪽으로 던졌다.
방의 공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좀 기다려야 해. 왓슨, 이 비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거지? 전혀 없지.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불분명해. 여기 나무 그늘로 가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그 독이 아직도 내 목구멍에서 맴도는 것 같아. 모든 증거가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가 첫 번째 비극에서는 범인이었지만 두 번째 비극에서는 피해자였지. 애초에 가족 간의 상속 관련 싸움이 있고 그 다음 화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 다툼이 얼마나 씁쓸했을지 혹은 화해가 얼마나 공허했을지도 말이야.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생각하면 말이지, 여우 같은 얼굴과 안경 뒤에 작고 빈틈없는 눈을 보면 아주 너그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그 다음에는 누군가 정원에서 움직였다고 했던 말을 기억할 거야. 우리가 비극의 진짜 원인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도 바로 모티머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지. 그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 거야. 마지막으로 만약 모티머가 형과 동생, 누이가 있는 방에서 나가는 순간 그 독성 물질을 난로불 속에 던지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 사건은 그가 떠난 직후에 일어났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 가족은 분명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야. 게다가 평화로운 코널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손님이 오는 일은 없었지. 그러니 모든 증거가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모티머 자신의 죽음은 자살이었던 거네. 왓슨,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도 그럴듯한 추측이야. 자기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모티머가 후회하며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의견에 반대할 만한 몇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 다행히도 영국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 그리고 나는 오늘 오후에 그에게 직접 그 사실에 대해 들으려고 약속을 잡았어. 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셨네. 리온 스턴데일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실내에서 화학 실험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집안이 이렇게 저명한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거든요. 별장 앞 정원의 문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의 장엄한 자태가 나타났다. 그는 다소 놀라며 우리가 앉아있는 나무 그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이 날 불렀더군요, 홈즈 씨. 약 1시간 전에 당신의 편지를 받고 오기는 했는데 왜 내가 당신의 호출에 응해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늘 헤어지기 전에 알게 되실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먼저 제 말에 따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비공식적으로 야외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커다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 왓슨은 신문에서 코널의 공포라고 부르는 기사에 또 한 편을 장식할 뻔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척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네요. 또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아마도 박사님 개인에게 아주 밀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엿듣지 못하는 곳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탐험가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꺼내 들고 홈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다. 나 개인에게 아주 밀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모티머 트레게니스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순간 나는 내 손에 무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스턴데일의 매서운 얼굴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했고 눈에서 섬광이 터져나왔다. 그의 격정적인 핏줄이 이마에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그가 내 친구를 향해 주먹을 꼭 쥐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멈춰서더니 엄청난 노력으로 차갑고 경직된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성급히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야만인들과 법 없이 너무 오래 살아서 스스로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동시에 나 자신이 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고 있죠? 그가 말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홈즈 씨.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또한 당신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턴데일 박사님. 제 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이 아니라 당신을 부른 겁니다. 스턴데일은 내 친구의 말에 압도되어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다. 아마도 그의 모험적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일 듯했다. 홈즈의 태도는 참을 수 없이 침착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박사는 흥분해서 그의 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잠시 말을 더듬었다. 무슨 뜻이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홈즈 씨, 이게 당신의 허세라면 시험용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빙빙 돌리지 맙시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죠.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함의 대가로 솔직함을 얻기 원해서입니다.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박사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내 변호요?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변호죠? 모티머 트레게니스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스턴데일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수사의 성공 여부가 전부 이 엄청난 허세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허세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부리고 있죠, 스턴데일 박사님. 홈즈가 말했다. 그 증거로 제 결론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죠. 플리머스에서 돌아온 당신이 대부분의 짐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신이 이 드라마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고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와서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물어봤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후에 목사관으로 가서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당신의 단층 주택으로 돌아갔죠. 그걸 어떻게 알죠? 당신을 따라갔으니까요. 아무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죠. 당신은 숲속 단층 주택에서 초조하게 밤을 보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운 후 아침 일찍 실행에 옮겼죠. 날이 밝을 때쯤 문을 나서면서 문 옆에 수북이 쌓인 붉은 자갈로 주머니를 채웠어요. 스턴데일은 격렬하게 펄쩍 뛰며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 후 당신은 재빨리 목사관 반대 방향으로 2k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신고 있는 것과 같은 골지형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고요. 목사관에서 도착한 후 그 앞 과수원과 울타리를 지나 하숙인 트레게니스 방의 창문 아래로 나왔죠. 날이 밝았지만 집은 아직 조용했어요. 당신은 주머니에서 자갈 몇 개를 꺼내서 위쪽 창문으로 던졌죠. 스턴데일이 두 발로 펄쩍 뛰었다. 아무래도 당신은 악마 본인이 맞는 것 같군요. 그가 외쳤다. 홈즈는 그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다. 하숙인이 창문으로 오게 만드는 데는 자갈을 한두 번만 던지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당신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는 급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당신은 창문으로 들어갔고요. 그와 잠시 얘기를 나누며 당신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는 나와서 창문을 닫은 후 잔디밭에 서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어요. 마침내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죽었고 당신은 왔던 길로 돌아갔죠. 자, 스턴데일 박사님,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호하실 겁니까? 동기는 무엇이었죠? 만약 말을 얼버무리시거나 저를 농락하시면 이 사건은 영원히 제 손을 떠나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홈즈의 말을 들은 박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두 손의 얼굴을 묶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가슴팍의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우리 앞에 있는 통나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상반신과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다. 홈즈를 몸을 숙여 사진을 보았다. 브렌다 트레게니스 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네, 브렌다 트레게니스입니다. 박사가 그 이름을 다시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기는 코널의 은둔 생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코널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나를 떠났지만 개탄스러운 영국 법 때문에 정식으로 이혼할 수가 없거든요. 브렌다는 수년을 기다렸어요. 나도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다림의 결과였죠. 큰 흐느낌으로 그의 거대한 몸이 들썩였다. 그는 따은 수염 아래 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스스로 평정심을 되찾더니 말을 이어갔다. 라운드의 목사는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줬어요. 그라면 브렌다가 지상의 천사였다고 분명히 증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에이 씨가 내게 정보를 보내줬고 내가 돌아온 겁니다. 내 사랑에게 닥친 운명에 대해 알게 됐는데 그 모든 짐과 아프리카가 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내 행동에 대해 당신이 놓친 단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홈즈 씨. 계속하시죠. 내 친구가 말했다. 스턴데일 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포장지에는 라딕스 페디스 디아볼리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빨간색 독극물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다. 당신이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악마의 발, 뿌리?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부다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샘플 1개를 제외하고는 유럽에 다른 샘플이 없거든요. 아직 양리학과나 독성학 문헌에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발 모양인데 반은 인간의 발, 반은 염소의 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식물학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가 악마의 발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지어줬죠. 서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사제들이 신성재판용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들만의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샘플은 우방기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종이 꾸러미를 여러 젓갈색의 코담배 같은 가루 뭉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요? 홈즈가 뻣뻣한 어조로 물었다. 홈즈 씨,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레게니스 가문과 제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브렌다를 위해 그녀의 형제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 모티머가 나머지 형제들과 소원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화해하기로 했고 저는 그 후로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모티머를 만났어요. 그는 교활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고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 내가 그를 의심하게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와 어떤 심각한 갈등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몇 주 전 어느 날 그가 제 별장으로 내려왔는데 나는 그에게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 가루를 보여주며 그것이 가진 기이한 속성들, 그것이 공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중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부족의 사제에게 신성재판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불행한 원주민이 어떻게 정신착란이나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유럽 과학기술이 그것을 탐지하는데 얼마나 무력한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루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방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보관함을 열고 상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을 때 악마의 발뿌리 일부를 빼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가루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양과 걸리는 시간에 대해 모티머가 질문을 퍼부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사악한 이유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플리머스에서 목사의 전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은 나에게 소식이 닿기 전에 내가 이미 아프리카로 가는 배 위에 있을 것이고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프리카에서 지낼 거라고 짐작했겠죠. 하지만 나는 이 지역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물론 내 독이 사용되었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브렌다가 죽은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혹시 다른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당신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하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죠. 저는 모티머 트레게니스가 살인범이라고 확신했어요. 돈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의 남은 가족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죽으면 자신이 가족 공동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될 테니까요. 악마의 발 가루를 사용해서 2명은 정신이 나가게 하고 여동생 브렌다는 죽게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녀를 말이죠. 그게 그가 한 짓이에요. 어떻게 벌을 받게 할 수 있었겠어요? 법에 호소해야 합니까? 증거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건 알았지만 배심원단이 이런 공상적인 이야기를 믿도록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가 처벌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어요. 제 영혼은 복수를 외쳤죠. 아까도 한번 말했죠. 홈즈 씨, 나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법 없이 살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이 법이 되었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에게 지은 운명을 그 자신도 당하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영국 전역에서 지금 나보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다 알아냈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초조한 밤을 보낸 뒤 아침 일찍 숲속 단층 주택을 떠났습니다. 그를 깨우기가 어려울 것을 미리 예상했고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돌무더기에서 자갈을 가져가 창문에 던지는 데 사용했죠. 그는 내려와서 거실 창문으로 나를 들여보냈고 나는 그의 죄를 말해주었어요. 내가 심판자여 사형 집행자로서 왔다고 말했고요. 그 악마 같은 인간이 의자에 주저앉아 내 권총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가루를 올려놓고 창문 밖에 서서 만약 그가 방을 나가려 한다면 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5분 안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죽은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부싯돌처럼 굳은 상태였어요. 그 악당이 겪은 고통은 내 순수한 애인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입니다. 홈즈 씨, 만약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어쨌든 나는 내 운명은 이제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미 말했듯이 이 세상에 나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홈즈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중앙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에서 묻힐 작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을 아직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거든요. 가서 나머지 절반을 마무리하세요. 홈즈가 말했다. 적어도 저는 당신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턴데일 박사는 거구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겁게 인사를 한 뒤 별장 앞 정원에서 걸어나갔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담배 주머니를 내게 건네주었다. 독성이 없는 연기는 반가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 그가 말했다. 왓슨,
이번 사건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데 자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수사가 독립적이었으니 우리가 취하는 조치도 그래야지. 자네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지? 물론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왓슨,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면 우리의 무법자 사냥꾼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누가 알겠어? 왓슨, 명백한 걸 설명해서 자네를 무시하지는 않을게. 창틀 위에 있던 자갈들이 내 조사의 출발점이었어. 목사관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자갈들이었거든. 스턴데일 박사와 그의 숲속 주택에 내 관심이 쏠렸고 그에 부합한 증거도 찾은 거야. 벌건 대낮에 빛나고 있는 램프와 활석 보호판 위에 남은 가루가 그 다음을 잇는 상당히 명백한 연결고리가 되었지. 이제 내 사랑하는 친구 왓슨, 이번 사건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자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서재로 가서 거대한 켈터어의 반개 중 하나인 코너로에 남은 칼데아어의 어군들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악마의 발.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